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위키트리 박정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하람 작가님 모시고 한강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한강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한강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집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못 해드린 한강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강의 두 번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완전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외국인 친구들을 보면, 한국으로 관광을 온 사람들을 보면은 서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냐, 왜 한강을 너희 나라는 그렇게 내세우지 않느냐. 맞아요. 왜냐하면 파리에는 세느강이 있고 런던에는 템즈강이 있고 또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 나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강인데 사실 대한민국 하면 한강 제일 먼저 떠오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행 작가로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강을 봐왔는데요. 그 봐온 강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한강과 비교를 해서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강인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성급할지 모르겠지만 한강이 그 다른 강들에 비해서 뒤처지나요? 아니면은 뭐 괜찮은가요? 저는 거의 상위권. 상위권. 최고의 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고의 강 중에 하나라는 한강. 그럼 세계의 다른 강들과 비교를 하는 그 이하람 작가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그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질문을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샵 이하람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이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이 고급 치약 치이치약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께 이하람 작가님이 쓰신 두근두근 서울 산책,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풍부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꼭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가 어느 나라의 어느 강일지 아시나요? 분위기를 봐서는 뭐 영국이나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이집트의 나일강이에요. 가장 길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바로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은 카이로에서부터 룩소르, 아스완을 거쳐서 있는데요. 그 나일강의 길이가 무려 6,650km에 달한다고 해요. 한강이 그 한강, 서울에 있는 한강 길이만 아니고요. 그 남한강과 이제 북한강까지 합쳐서 총 5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의 근원지부터 따지자면요. 그거에 비한다면은 6,000km가 넘는 이 이집트의 나일강은 어마어마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엄청나네요. 그 한반도보다 훨씬 더 길다는. 그렇죠. 그래서 나일강을 젖줄로 이제 카이로와 룩소르, 아스완 이렇게 이집트의 도시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집트의 도시인데 한강과 다른 점은 이집트의 나일강이 분명 생명의 강이긴 하지만 강에서 멀어질수록 이 이집트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만큼 이집트는 건조한 나라기 때문에 나일강을 가까이 강변 쪽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부유한 사람들이고요. 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이렇게 물기가 없이 척박한 나라, 척박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곳은 한강하고 좀 비슷한 느낌 안 드시나요? 이 사진은? 그러네요. 좀. 그렇죠. 여기도 이집트 나일강인가요? 나일강인데요. 나일강이 이집트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 여기는 카이로에 있는 나일강이에요. 여기가 저는 한강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룩소르, 아스완에 있는 나일강이고요. 여기는 카이로에 있는 나일강. 같은 강줄기인데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굉장히 있죠. 다르네요. 여기가 훨씬 더 발달된 느낌이 들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시골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만 있으면 어디든 배가 있어요.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이렇게 낡지만 아기자기한 이 크루즈도 있고요. 관광객을 위한 배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고. 나일강의 이집트는
이제 서쪽과 동쪽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서안, 나일강의 서안이라고 하죠. 서쪽은 죽은 자의 땅이라고 해서 왕들의 무덤이 있고요. 나일강의 동쪽은 산자의 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 나일강의 서쪽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고 있죠. 아, 그렇군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 카르낙 신전이라든지 룩소르 신전 같은 신전 같은 것은 모두 다 나일강의 동쪽에 있고요. 예. 그 왕들의 계곡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람세스의 무덤이 발견된 곳, 모든 왕들의 무덤은 이제 나일강의 서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강남 강북 나누는 것처럼 거기도 그 이유가 강동 강서. 네, 맞아요. 예. 나일강을 중심으로. 근데 확연히 차이가 나죠. 강북과 강남 나뉘어지는 것보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요. 해가 떠오르는 곳은 이제 생명의 땅이고 땅. 해가 지는 곳은 이제 무덤 같은 땅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해요. 나일강을 이제 지나서 이제는 여기는 어떤 강인지 한번 여기 야경이 굉장히 훌륭한데요. 네. 어딜까요? 여기는 겐지스강입니다. 인도의 겐지스강인데요. 뿌자라는 행사 의식이 치러지는 밤 한 8시, 9시 정도의 시간대의 나일강의 모습인데요. 나일강은 보통 우리의 한강이 가족, 연인, 데이트 이런 모습을 떠올린다면 겐지스강은 몽환적이고 약간은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겐지스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돛담배를 타고서 밤에 찍은 사진인데 참 겐지스강은 성스러운 강이잖아요. 여기서 목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목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체를 태워서 다시 강으로 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체를 태워서 강에다 뿌려보내면은 이 전생의 업보를 모두 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낮에 이제 겐지스강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그런 화화로운 유람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배들을 타고 나일강을 둘러보는 이제 인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 겐지스강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더럽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더러워요? 깨끗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비위생적인 것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물도 마시고 양치도 하고 씻고 하는데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담그거나 하면은 정말로 병들겠어요. 저는 병은 안 들었는데요. 면역이 약한 분들은 이제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나일강하고 제가 한강하고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계단식으로 나 있는 게 꼭 이제 옛날 고수부지에 한강을 내려가려면 계단으로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겐지스강에서도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정말.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겐지스강에서 이제 돛담배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고 인도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강을 쉽게 갈 수 있지만 인도는 마치 이제 여행을 하듯이 겐지스강을 찾아온다고 해요. 한 20시간이 걸려서 찾아오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에게 겐지스강은 굉장히 신성시되고 중요하고 생명의 강이라고 할 수가 방금 있죠. 그 계단식으로 된 곳은 우리 한강 둔치에서 이렇게 연인들끼리 맥주 먹듯이 맥주 먹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성스러운 강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성스러운 강이지만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강 둔치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금주법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슨 맥주를 먹진 못하고요. 그래도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도 나누고 강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똑같이 우리나라 똑같이 하더라고요. 하긴 여기서 맥주 먹고 뭐 추태 부리고 그러면 명상하는 사람들한테 방해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강에는 건기와 우기가 따로 없잖아요. 물론 한강의 장마철에 잠수대교가 잠기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수위에 큰 변화는 없는데 인도의 겐지스강은 건기와 우기 때의 그 수심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거의 우기 때는 13m 정도의 폭이 그 깊이고요. 13m요? 네. 건기 때는 거의 그 물의 양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한강 길이가 제가 500km가 넘는다고 했죠. 겐지스강의 길이는 2,500km라고 하네요. 네, 그 정도 길이죠. 역시 땅이 넓으니까. 나일강이 6,000km가 넘었으니까 나일강이 한 3분의 1 정도. 그래도 꽤 긴 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참 이렇게 위대한 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참
저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예, 인도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꽤 높은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최하층민은 또 안 그렇고. 예, 카스트 제도가 네. 존재하다 보니까. 그 다음 강은요. 여기 예. 보시면 어느 강일까요? 뭔가 낭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파리의 세느강입니다. 역시 파리 낭만이. 네, 사실 파리하면 세느강, 예. 에펠탑 딱 두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예. 하지만 세느강은 한강에 비해서 여타 다른 나라의 강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좁은 폭을 가지고 있어요. 예.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다리가 있지만 걸어서 그냥 왔다 갔다 왕복 한 3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폭이 예. 굉장히 작아요. 무슨 청계천 하류 마냥. 그렇죠, 맞아요. 한강에 비한다면 정말로 비교 택도 안 될 만큼 예. 되게 그 작은 강인데 아무래도 파리의 주변 운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느강이 더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퐁네프의 다리죠. 모든 다리도 이렇게 차가 갈 수 있는 다리가 많지는 않아요. 예, 여기는 차가 못 다니는 다리. 여기 퐁네프의 다리는 차가 다니고요. 인도가 옆에 예. 따로 있고 그리고 파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이제 많은 유람선들이 예. 다니죠. 왜냐하면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예,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유람선 다니고. 네, 그렇죠. 예. 그 파리의 세느강 하면은 그 굉장히 유명한 퐁네프의 연인들이라는 예.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비포 선셋이라는 영화라든지, 파리를 배경으로 할 때는 무조건 이 세느강이 나오죠. 네. 예. 근데 한강을 그 필두로 내세워서 영화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괴물 있네요. 괴물. 괴물 있었네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 태국의 예. 어떤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영화가 촬영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배우들과 감독이 한강의 이 정취에 쏙 반해가지고 거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한강에서 촬영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이 해외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런 강이 있었나 하지만 막상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한강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죠. 산소가 소중한 걸 모르듯이. 네. 자, 이제 여기는 런던으로 넘어왔어요. 런던의 템즈강입니다. 예. 런던의 템즈강은 이 다리 유명한 다리인데요. 그렇죠. 이 다리가 굉장히 유명한 다리죠. 이 다리가 뭐 타워브리지. 예, 타워브리지인데 이게 거의 1,000톤이 넘는 이제 건축물들로 세워졌다고 해요. 근데 런던의 템즈강 하면 타워브리지잖아요. 예. 타워브리지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강이 우리나라 이제 한남대교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굳이 비교를 하자면 타워브리지는 강폭의 이 다리의 교량의 길이가 270m.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길이가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한강대교는 몇 미터인 줄 아세요? 몇 미터 정도 되죠? 900m에 달합니다. 굉장히 길죠. 거의 1km에 달하니까 템즈강도 그나마 이제 폭이 큰 강에 이제 타워브리지를 세웠다고 하지만 강폭에 비한다면은 역시 한강과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비교적 세느강도 그렇고 템즈강도 그렇고 작네요, 되게. 네. 그리고 이 템즈강은 그래도 이제 런던을 끼고 336km에 달하는데요. 물론 총 길이로 봤을 때도 한강보다 짧고요. 한강도 이제 서쪽으로 일산을 넘어서 남한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양평을 지나서 북한강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길이로 따진다면 그 안에 있는 다리가 28개가 돼요. 그리고 템즈강에 있는 다리는 한 30개가 넘는다고 하지만 런던에 있는 다리와 서울에 있는 다리를 합친다면 서울에 있는 다리가 21개고요. 런던에 있는 다리는 15개라고 해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예, 서울이 이겼어요. 예, 서울이 한강이 이겼고요. 그래도 이제 템즈강도 이제 런던의 많은 여행객들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꼽는, 런던 엽서하면 템즈강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죠. 자, 이게 그 유명한 런던 아이라고 하는 야경인데요. 관람차죠, 이게? 네, 관람차예요. 여기서 관람차에서 보면 되게 이쁘겠어요. 예, 예쁘죠. 이 강하면 또 야경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 런던 템즈강의 야경은 또 이러한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런던 하면 템즈강 가고 싶다, 로망이 있어요. 세느강 가고 싶다, 야경을 보고 싶다. 하지만 한강의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한강의 야경인데요. 반포대교예요. 반포대교에서 분수쇼를 하잖아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거는 반포대교에서 하는 분수, 그러니까 교량 분수라고 하죠.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라고 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한강에 있다는 거죠. 저도 여자친구랑 이걸 보기 위해서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거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시간대가 또 정해져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를 보시려면 세계 어느 나라도 없고 바로 우리나라 한강. 이야, 자랑스러운데요? 반포대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좀 날려주세요. 그 질문 드리시는 분들께 그 소정의 사은품을 드릴 테니까 질문을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트위터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트위터를 통해서도 보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이 플랫폼 올레 온에어를 통해서도 올레 온에어 채팅창이 있어요. 그 채팅창을 통해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강으로 넘어와서요. 그 한강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진을 참 잘 찍어서 한강 같지 않잖아요. 굉장히 좀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는데요. 우리 한강이 이토록 아름다우니까 너무 이렇게 템즈강, 세느강, 해외의 강만 이렇게 꿈꾸지 마시고 일단 한강을 제대로 알고 한강을 제대로 여행한 뒤에 그 뒤에 이제 템즈강, 세느강을 꿈꿔보셔도 좋겠죠.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여의도예요. 여의도. 여의도 앞에 있는 한강인데 여의도에서 직접 이 제트스키나 모터보트를 타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금액을 제시하시면 타실 수가 있고, 여름에는 웨이크보드 요즘에는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에서도 모든 레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강으로 저는 이렇게 나오시라고. 좋은 것 같아요. 한강에서 여름에 수상스키도 타고 웨이크보드도 타고. 자, 그러면 한강의 세 개의 강과 비교를 해봤고요. 한강에서 이렇게 낚싯대가 드리워져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양화대교 근처에 있는 양화 한강공원 근처에서는 이렇게 낚시꾼들, 아저씨들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똑같아 보이는 대여를 해주나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아마 한 분이 여러 대를 이제 낚싯대를 들이우신 것 같은데요. 이제 양화대교에서 낚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물론 고기가 잡히기 때문이죠. 한강에도 고기가 사는군요. 아, 모르셨죠? 한강에도 고기가 삽니다. 보시면 삼국수 어종인 붕어가 원래 한강에서 제일 많이 살던 고기였어요. 그런데 한강이 점점 정화작용을 거쳐서 깨끗해지면서 지금은 이급수에 사는 누치가 붕어를 앞질러서 한강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물고기라고 해요. 모르셨죠? 물고기가 여기 살고, 저는 되게 더럽게만 생각했어요. 그렇죠? 한강을. 사실 한강이 깨끗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2005년도만 하더라도 한강에 사는 물고기의 그 종류가 30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한 2010년 여름부터 그 한강에 사는 물고기 종류가 50종을 넘어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급수에 사는 누치가 많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또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이제 한강에 들이우기 시작했는데, 누치가 떡밥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 떡밥을 물리기 위해서 그 한강에 계속 이제 떡밥을 던지시니까 아저씨들이 그래서 또 한강 물이 또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제 낚시 금지 구역이 있거든요.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잘못하시면 과태료 100만 원이 100만 원씩이나 부과가 되니까요. 그럼 낚시를 하실 때는 뭐 양화 한강공원이라든지 낚시가 가능한 곳에서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한강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낚시가 허용된 곳 이외에서는 낚시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씨표류기. 이거 봤어요, 저. 아, 보셨나요? 김씨표류기가 그 밤섬에서 촬영된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밤섬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잖아요, 주인공이. 사실 밤섬은 들어갈 수가 없죠. 생태 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방을 하는 날이 있다고 해요. 그 생태 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태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밤섬이 열리는 시간은 또 따로 있다고 하니까 한강에서 가장 그 생태가 잘 보존된 곳이 바로 밤섬인데 이렇게 여기가 밤섬이군요. 늪지대죠. 하나도 훼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철새들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 또 여기 밤섬입니다. 멀리 보이는 63빌딩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게 굉장히 사진이
이쁘네요. 그렇죠. 예. 밤섬이 왜냐하면 서강대교 쪽에 있거든요. 예. 서강대교가 여의도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게 한강이라고는 그냥 무인도에 떠내려 있는 사람 같잖아요. 예, 한강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바다 같죠. 예, 저기 멀리 바다에 있는 무인도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밤섬입니다. 밤섬이 이렇게 우거진 숲을 자랑하면서 한강이 둥둥 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은요, 사실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는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베스라고 하는 고기인데요. 혹시 이게 그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맞아요. 예. 이게 그 외래 어종이죠. 예. 거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외래 어종인데 사실 한강에도 있다만한 이만한 베스가 잡힐지도 모를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스는 정말로 이제 척박해도 잘 살거든요. 한강에 이런 고기들이 많아서 사실 그 양화대교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은 루어 낚시, 베스를 낚는 분들이에요. 예. 그 고기를 잡아서 뭐 매운탕을 끓여 드시려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손맛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루어 낚시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한강 밑에 이만한 고기가 있는 것도 상상이 안 가지만 예. 사실은 한강에 이제 한강 상류 쪽에는 그 황복도 있다고 하고요. 연어도 있다고 해요. 연어. 네, 예.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한 1m 정도가 되는 백연어도 한강에 1m요? 네, 있다고 해요. 한강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것들 자주 보시잖아요. 네, 그런 거 보시면 한강에 정말 그 수면 아래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낚시 있습니다. 한번 가야겠어요. 양화대교로. 루어 낚시는 따로 미끼가 필요 없다고 해요. 가짜 미끼로 낚는다고 하니까 공짜로 손맛을 즐기실 수 있는 거죠. 좋네요. 이제 물고기에서 넘어가서 이제 새로 넘어왔는데요. 예. 저 한강에서 오리 본 적 있어요. 그렇죠. 한강에 쌍으로. 사실 이 한 2월 3월 정도면 한강에도 이런 새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처음 보는 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또 한강이기도 하거든요. 예. 한강이 철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한데 사실 겨울이 되면 한강 굉장히 춥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새들은 한강이 따뜻하기 때문에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상모솔새, 뭐 갈매기, 쇠기러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한강에서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런데 한강에서 갈매기를 볼 수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갈매기가 한강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한강이에요. 갈매기가 웬일로 강에? 지금 여의도에 있는 한강인데요.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한강의 갈매기. 이게 못 봤어요. 월미도에서 날아왔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 갈매기 하면 부산 갈매기, 월미도 갈매기, 인천 앞바다의 갈매기만 생각하실 텐데 사실 한강에 있는 갈매기는 그런 바다의 갈매기가 아니라 제갈매기라고 하는 겨울 철새예요. 실제로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겨울 철새가 맞고요. 인천 앞바다에서 날아든 새가 결코 아닙니다. 인천에서 온 새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시베리아에서 따뜻함을 찾아서. 네, 철새고요. 그 한 4월 정도, 3, 4월에는 이 제갈매기 말고 괭이갈매기를 또 보실 수가 있는데 괭이갈매기가 우리나라 텃새인데요. 이 텃새도 이제 우리나라 바다에서 따뜻함을 찾아서 날아온 이 갈매기, 괭이갈매기도 제갈매기랑 같이 한강에서 보실 수 있는 이제 새 중에 하나죠. 새우깡 좋아하겠어요.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한강에서 새우깡을 던지는 건 상상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2월이나 3월 정도 되시면은 갈매기 떼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6월이나 언제요? 2월과 3월이요. 겨울에는 갈매기 말고 이제 겨울 철새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 겨울이 되면 그 서강대교 쪽에 정말 새들이 많이 있어요. 새떼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진 작가분들이 철새를 찍으러 이제 천수만 이런 데 안 가시고 한강에 와가지고 철새를 찍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본다면 정말 한강에서도 겨울 철새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밤섬이 그 한강에서도 철새 도래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섬에 가시면 철새를 만나실 수가 있고 물론 지금 따뜻해져서 없고요. 다음 겨울을 한번 노려봐야겠어요. 새 보러 한번 저도 가야겠어요. 그리고 난지 한강공원에서는 기러기 떼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새 찾아서 이제 겨울에 한강 여행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오늘도 덤으로 역사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역사 얘기 재밌어요. 네, 지난주에는 조선의 한강 얘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그 상인들의 이야기,
그 나루터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고구려 백제 신라 때의 한강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시죠? 예, 그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네. 뭐 이렇게 거기 차지하려고 싸우고. 맞아요. 예. 그 사진이 이제 가무서운인데 근초고왕이라는 예. 드라마가 KBS에서 했었는데 이게 백제를 다룬 이야기예요. 예. 백제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그 백제를 한강을 가장 먼저 차지한 그 삼국 중에 하나가 바로 백제였거든요. 근초고왕 시절에. 네, 그래서 몽촌토성 있잖아요. 예. 몽촌토성, 풍납토성 이런 게 백제의 유물들인데 백제하면 부여인데 왜 서울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됐을까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백제가 한강 유역에 땅을 잡고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원래 한강이 그 좋은 조건을 탐을 낸 백제의 왕이 한강 유역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예. 나중에 이제 부여로 옮겨간 거죠. 왜 옮겨갔냐면요. 예. 고구려한테 뺏겼기 때문이에요. 예. 광개토대왕인가요? 네, 고구려한테 이제 한강 유역을 뺏기죠. 그래서 예. 아차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거기서 한강 유역을 바라볼 수 있는 산인데 거기에 아차산성은 이제 거기서 이제 고구려의 장병들이 백제 왕의 목을 내리쳤다라는 그 전설이 있는 아차산성이 있고요. 그 아차산성을 지나서 고구려 다음에 이제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신라는 힘이 약했어요. 사실 약체라고 많이 역사책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한강을 뺏기 위해서 신라랑 백제랑 힘을 합치죠. 백제도 이제 복수를 해야 되니까 신라랑 힘을 합쳐서 결국엔 이제 고구려가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를 하게 돼요. 당시 나제 동맹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신라가 이제 백제랑 힘을 합쳐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는데 이제 백제를 버리죠. 그래서 이 통일신라가 돼서 실제로 북한산에 가시면은 진흥왕비가 있는데요. 그 진흥왕비가 이제 한강은 이제 신라의 땅이다라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모두 간직된 곳이 굳이 뭐 경주, 부여가 아니라 한강에서 시작됐다는 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국사 시간에 배웠어요. 백제 때 근초고왕 때 그때 한강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 광개토대왕이 고구려에서 차지하고 그리고 다음 진흥왕이 차지하고 이때가 이제 그 삼국의 각각 그 부흥기라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가 부흥기. 그 정도로 한강이 되게 중요했던. 한강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큰 나라의 권력이나 마찬가지였죠. 결국엔 마지막에 그 한강을 차지했던 신라가 통일을 이루게 되고. 지금 또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 집값이 크게 다르잖아요. 강변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내용들 일단 뭐 템즈강, 세느강, 그리고 나일강. 뭐 겐지스강 등등 해서 세 개의 강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한강을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에서 살고 있는 새와 또 물고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그리고 삼국시대 그 한강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또 너무 유익한 시간 너무 좋았어요.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몰랐던 사실들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한강 잘 아직도 한강을 되게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강 뭐 그냥 옆에 있는 한강이지 뭐 그냥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한강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한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여행 작가 입장으로서 다른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황하강, 나일강, 겐지스강 정말 많은 강들을 봤는데요. 다녀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한강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강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다면 한강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템즈강의 남의 나라 역사가 알아서 뭐합니까? 우리나라의 그 삼국전쟁 때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한강의 역사를 아시면은 한강에 대해서 또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아시면 좀 한강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또 요즘 봄날이라 한강으로 나들이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나와서 한강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또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한강을 비롯해 오늘 소개해주신 강들 중 영화나 드라마에서 멋있게 나오는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한강에 있는 강 중에서.
한강이나 뭐 또 세계의 강들 중에서. 네. 예, 저도 되게 궁금한 게, 예, 저도 그 강들이 되게 보고 싶어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영화를 한 편 볼까 하는데, 강들이 나오는 이런 뭐 아름다운 강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소개해 주실 게 하나? 오늘은 주제가 이제 한강이니까요. 예. 한강에 대한 영화를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마라톤, 조승우 씨가 출연한 마라톤에서 그 초원이가 그 항상 연습을 하던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한강이 항상 보이잖아요. 그리고 달리기 연습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마포 한강공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항상 촬영이 됐고요. 그리고 한강은 또 찾다 보면은 사실 괴물을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운치가 있고 로맨스는 아니라서요. 저는 이제 반포 한강공원의 그 마라톤이 딱 떠오르네요. 예, 질문 주신 분 오늘 마라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마라톤 다시 한번 꼭 봐야겠어요. 예,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정보 그리고 그 설명들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덥죠. 너무 더워요, 진짜. 와, 더워. 얼굴 빨개져 막.